살아가면서 다양한 통증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사라지는 통증도 있지만 어떤 통증은 계속 남아 일상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다리도 저리고 이제는 또 심해지니까 마비 증상까지 오고 허리가 아프니까 다리 종아리 일이 내려와가지고 아파가지고 힘들지 서 있기가. 일단은 어지럽고요. 다리에 힘이 없고 자꾸 넘어져요.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혼자서는. 허리에 통증이 느껴졌을 때 방치하게 되면 만성 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데요. 최근 양방과 한방 치료를 결합한 양한방 통합 치료를 선택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한방 통합 치료는 서로 다른 장점이 있는 양방과 한방 치료를 조합해 환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옥진아 원장과 함께 양한방 통합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의 통증 중 제일 흔한 허리 통증의 종류로는 뻐근하고 우리하게 아픈 근육통과 무거운 것을 들다가 삐끗하는 허리 근육의 염좌가 있습니다. 심하게는 소위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의 협착증, 척추분리증,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는 어른들에게서 압박골절 등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허리의 통증은 잘못된 자세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츠 손상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허리 질환의 증상으로는 허리를 숙이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프고 심하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점점 통증이 번지는 방사통이 발생합니다. 다리나 발이 벌레 기어가는 느낌, 찌릿찌릿한 저림, 반대로 남의 살 같은 무감각 같은 이상 감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지며 통증의 정도와 지속 시간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급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진통제를 처방하고 물리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한방침 치료는 전통적인 치료법으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로 척추 주변의 힘줄과 인대를 강화하고 신경 유착을 방해하는 프롤로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신경 차단술과 같은 스테로이드제를 포함한 주사 치료도 있습니다. 만약 비수술적인 치료로 개선되지 않거나 통증이 매우 심하고 근력 저하 등이 발생했을 경우 시술이나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합니다. 양한방 통합치료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을 결합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치료법의 장점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방의 진단기기를 활용하여 엑스레이 초음파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인대와 힘줄을 재생시켜 척추와 관절을 튼튼하게 잡아주는 프롤로 주사 치료를 시행합니다. 한방에서 환자의 체질이나 생활 습관까지 고려하며 맞춤형 치료를 제공합니다. 이는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고 환자의 자연 치유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숫과 나무를 동시에 한 사람의 의사가 보고 진단하고 양방, 한방 양쪽의 치료를 함께 했을 때 보다 빨리 그리고 근본적으로 재발 없이 통증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관찰합니다. 포근한 봄바람이 기분 좋은 수요일 아침. 씩씩한 걸음으로 병원을 향해 걸어가는 황상두 아버님은 요즘 힘이 넘칩니다. 오늘도 진료 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리 통증으로 다리에 마비가 오는 듯해 걷는 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치료로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디스크 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뭐 침도 맞고 꾸준히 잘 지내왔는데 그 사진을 찍어보니 협착도 생기고 다리도 저리고 이제는 또 심해지니까 마비 증상까지 오고 밤에는
잘 적에 시도 내리고 잠을 잘 못 자고 그래 했거든요. 결국에는 운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걸어야 되는데 심하면은 걷지도 못하고 집에서 주무리고 걷지 못할 때는 뭐 그냥 우리 아파트 평지 그래서 한 바퀴 돌다 올라가고 계속 그래. 마음 먹고 어디 뭐 1km, 2km 뭐 이리로 걸었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병두님 처음에 저희 병원 오실 때는 좀 다리에 쥐도 나고 발끝도 많이 무디고 해서 오셨잖아요. 예. 저희 병원 치료하고 나서 지금 좀 어떠세요? 저거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많이 걷지도 못했는데 요즘에는 뭐 1km, 2km 정도 걷습니다. 예. 그거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버님 같은 경우 협착증이 예. 여러 마디가 다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제일 밑에 게 제일 심하긴 하지만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척추를 좀 보강을 해야 되는 예. 부분이 있어서 제가 주변에 힘줄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프롤로서 치료하고 한방 치료하고 좀 물리 치료하고 같이 좀 계속 통합으로 같이 했거든요. 예, 예. 발끝 무딘 게 좀 좋아지는 거는 시간 좀 더 지나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추가로 해서 허리뼈 주변에 힘줄과 그다음 신경 지나가는 길목하고 해서 불홀로 치료하고 한방 치료 같이 좀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50년 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던 환자분입니다. 허리 통증과 함께 허벅지 앞쪽이 아파서 내원하셨는데요. 더불어 오래 앉아 있으면 양 다리에 마비감이 오고 평소에는 발가락 양쪽에 무딘 감각이 있으셨습니다. 밤에 종아리 양쪽에 쥐가 자주 나기도 했고요. 타 병원에서 통증 주사를 맞아도 일주일이 안 돼서 다시 아프셨다고 합니다. 엑스레이상 욕추 전반에 걸쳐서 협착증이 있었습니다. 흉터로 인한 유착도 심하고 척추관에서 눌리는 원인을 제거했는데도 통증이 있는 환자분이므로 주 1회씩 2달 정도 양한방 통합 통증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척추 전반에 주변 부에 지지가 되는 인대와 힘줄 부위에 프롤로 주사를 시행하였고 더불어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에 초음파로 찾아서 유착된 부분을 박리하는 신경 프롤로 주사를 병행하였습니다. 한방적으로 전신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도록 침, 부항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현재는 발끝 무딘 감각도 호전되었고 걷는 거리가 줄었던 것이 늘어나서 2,000보 이상, 1km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쥐가 나는 것도 횟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주 원인 중 하나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 요인으로 대부분은 만성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는 모두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원인과 발생 위치, 증상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뼈와 관절이 퇴화하고 이로 인해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반면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뼈 사이에 위치한 디스크가 탈출하거나 밀려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하며 탈출하면 주변 신경을 자극하거나 압박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여 좁아진 척추관으로 인해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지며 쉬면 통증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 디스크 탈출증은 디스크 탈출로 신경이 자극되거나 압박하면 다리로 방사되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스크가 눌린 신경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눌리면서 운동신경에 마비가 없다면 우선적으로 도수치료사가 견인치료와 운동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고 척추관 주변에 인대와 근육을 강화하는 프롤로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의학적으로 침치료와 부항치료를 병행합니다. 척추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와 힘줄을 강화시키는 프롤로 주사를 시행하는데요. 더불어서 척추관 협착증 치료에 있어 양한방 통합치료로서 침치료를 통해 주변 근막의 유착을 풀어주고 뜸을 올려 따뜻하게 주변 부의 온도를 올려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합니다.
더불어 근골을 강화시키는 효능이 있는 한약재를 같이 활용하였을 때 시너지가 납니다. 프롤로 주사 치료를 받는데요. 손상된 부위에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주입해 조직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도록 돕는 치료법입니다. 신경 지나가는 길목을 초음파로 보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따끔. 프롤로 주사 치료는 자가 치유 능력으로 관절과 인대, 힘줄이 강화되고 통증이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도수 치료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프롤로 치료로 인대 주변에 증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이후에 도수 치료를 받으면 혈류순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근육을 풀어주는 활동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방 치료도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양한방 치료를 받고 가면 허리 통증도 줄어들고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다고 하네요. 치료를 받고 한결 가벼워진 몸으로 집 근처 공원을 찾은 황상도 아버님. 신선한 공기를 느끼고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요즘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주사를 맞고 효과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보고 걷지도 못했는데 요즘에 1km, 2km 사서 걸어 다니고 새벽에는 지가 내리고 했는데 지 내리는 것도 없어요, 삐고. 마비 증상도 다 풀리고. 더 좋아지면은 자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 있는데도 다니고 싶는데 올해 이제 치료를 잘 받아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하면은 돈 벌으러 가야죠. 오랫동안 허리가 아팠던 김순자 어머니는 올해부터 종아리까지 통증이 진행돼 처음 이곳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척추 협착증뿐만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허리 아픈 지는 오래됐어. 젊었을 때부터 아팠는데 그때부터 수술을 하락하는 걸 병원에서 안 했거든. 허리 4번, 5번 하고 그런데 사진 MRI 찍은 사진 보니까는 밑에가 시커멓게 협착증이 진행이 많이 됐어. 일을 했기 때문에 수술할 형편이 못 됐어. 그래가 이때까지 배겨온 거지. 허리가 아프니까 다리 종아리 일이 내려와가지고 그래 아팠어. 많이 아팠어. 서 있으면 뒷다리 힙부 여기서 뒤로 뒷다리 종아리 뒤로 땡기가지고 아파가지고 힘들지 서 있기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다, 그죠. 어머니가 저희 병원 처음 오신 거는 좀 한두 달 전인데요. 예. 그때는 허리 협착증도 여러 마디가 있고, 또 무릎도 아프고, 예, 그다음에 지금, 발목도 수술하고 난 뒤에 오셨어가지고, 예.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었는데, 예, 그렇지. 제일 힘든 거는 우선은 엉치, 허벅지, 종아리로 내려오는 통증이어서 제가 허리부터 먼저 치료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프롤로 치료라고 하는 게 자극을 주어서 그 다음에 인대가 증식되길 좀 기다리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끝나고도 석 달 뒤, 6달 뒤 더 인대가 증식되면서 더 좋아지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한방 치료도 같이 해가지고 좀 더 좋아질 수 있게끔 같이 치료를 통합으로 해볼게요. 오늘 또 허리 치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순자 환자분은 허리 협착증이 3번, 4번, 4번, 5번, 5번, 1번 여러 마디의 협착증이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왼쪽 엉덩이부터 종아리 바깥쪽으로 시리고 아픈 통증으로 걷다가 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타 병원에서는 MRI를 찍고 수술을 권유하였는데 본인이 거부를 하고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프롤로 주사 치료와 더불어서 한방 치료를 병행하여 치료를 하였습니다. 6회 정도 치료한 이후에는 허리가 부드럽고 좌측 종아리가 당기는 것도 강도가 많이 완화되었으며 발목이 당기는 것은 이제 당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체 검사 좀 해볼게요. 여기 누르면 어때요? 안 아파요? 아픈데 일어날 때 한 번씩 마취는 게 있다 아직, 그죠? 척추 협착증으로 고생을 많이 한 김순자 어머니는 프롤로 주사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데요. 프롤로 주사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부작용도 거의 없는 안전한 치료라고 합니다. 지금 엉치로, 허벅지로, 종아리로 큰 신경 내려가는 길목에 신경 프롤로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의 프롤로 치료는 손상된 부위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원하는 부위에 주사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프롤로 주사는 허리, 목, 어깨, 무릎, 팔꿈치 등 관절과 인대가 붙어 있는 곳에 손상이 되어 나타나는 만성 통증과 퇴행성 관절 질환인 협착증,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같은 질환에 효과가 좋습니다. 최근에는 초음파 기술이 발달하여 인대와 힘줄을 정확하게 보고 손상 부위에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유착되어 나타날 수 있는 신경 유착성 통증을 초음파로 찾아서 시행하는 신경 프롤로 주사 치료가 발달하여 훨씬 업그레이드된 프롤로 주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생기전을 자극하는 약물을 손상 부위에 주입하여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법입니다. 자연적인 치유 과정을 촉진시켜 비수술적인 치료로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프롤로 치료가 끝나고 한방 치료도 진행됩니다. 침 치료는 뻣뻣하게 경직된 척추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렇게 양한방 통합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알맞은 치료법을 선택해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진통제 먹었거든. 무릎이 종아리가 아파가지고 저녁으로 진통제 이거 오고 나서는 안 먹고 허리도 땡기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 안 아픈 게 좋아진 거지. 안 아프니까 이게 낫고 나면 오후에도 나가서 운동하고 열심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초음파 잘 되는지 확인하고 주사 치료할 주사 용품도 다 같이 챙겨주세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옥진아 원장이 바빠졌습니다. 방문 진료를 위해 챙길 게 많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 방문 진료 시범 사업으로 이곳 병원이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빨리 마무리하고 진료하러 갑시다. 네, 원장님. 네. 거동이 불편하고 보행기나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환자분들은 병원에 한번 오려면 보호자인 가족이 휴가를 내고 자가용이나 택시를 타고 번거롭게 오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방문 진료는 환자가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의사, 간호사가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진료하는 것입니다. 와상 환자나 휠체어, 보행기에 의지하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이나 수술 후 조기 퇴원한 환자분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 중증 장애인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에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병원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욕창이나 상처 소독, 영양 수액이나 근육 주사를 투여할 수 있고요. 약물 처방전 작성도 가능합니다. 환자가 복용해야 할 약물의 종류나 복용 방법, 용량 등을 관리하고 안내합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혈압, 혈당을 측정해서 관리하고 간단한 혈액 검사도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진료를 신청한 환자의 집으로 달려가는 옥진아 원장. 언제나 그렇듯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셨어요? 예, 잘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일주일 만에 또 왔어요.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지금 계속 조금 치료 과정 중이라서 예. 어머니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긴 할 건데 예. 차차 좀 움직이고 운동하면서 이제 보행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예. 할 거거든요. 예. 근데 어머니는 지금 파킨슨도 좀 됐고 뇌동맥류 수술도 하셨고 그다음에 허리 뼈 사이에는 또 핀도 박아놓고 협착증도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좀 예. 걷기가 좀 힘든 게 있는데 예. 제가 주변에 힘줄을 좀 단단하게 잡아주고 예. 또 이제 신경 지나가는 길을 좀 터주고 같이 예. 치료를 좀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어지럽고 예. 다리에 힘이 없고 자꾸 넘어져요.
자꾸 넘어지니까 자꾸 다치는 게라 이 상처가 나고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혼자서는. 제가 이제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거동을 못하니까 원장님께서 이런 방문 치료가 있는데 해드릴까요? 그리 말씀을 하시길래 엄마 그래 주시면 감사하지. 내가 그래가지고 받게 됐습니다. 2년 전 파킨슨 진단을 받은 김동순 씨는 척추관 협착증도 있어 걷는 게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방문 진료를 신청하면 진찰과 처방, 질환 관리 등의 진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동순 씨는 한 달 전부터 방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환자분 처음 내원하셨을 때 파킨슨 병과 척추 수술 후의 허리 통증 그리고 보행 장애로 내원하셨습니다. 보폭을 넓게 하면 힘이 없어서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증상 그리고 다리 힘이 잘 안 들어온다 하는 것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척추의 안정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척추 주변의 힘줄과 인대의 프롤로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이 겹쳐서 보행에 문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허리의 협착증 주변의 임줄과 인대를 강화하는 치료를 하고 외래 방문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방문 진료를 저희가 직접 댁에 방문해서 프롤로 주사 치료와 추후에는 재활치료, 물리치료를 통해서 더 잘 보행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오늘은 척추 협착증이 심한 동순 씨를 위해 목과 허리에 프롤로 주사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근골격계 질환에 주로 사용되는 프롤로 주사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강화해 신체의 자연적인 치유 과정을 촉진하는 주사 요법입니다. 방문 진료에서도 이렇게 초음파 기기를 활용해 문제가 생긴 부위를 꼼꼼히 보면서 프롤로 주사를 시행하므로 안전하게 치료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통증의 상태와 원인에 대한 정밀하고 세세한 검사 후 개인별 맞춤 치료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발이 좀 가볍고 몸이 허리도 좀 덜 아프고 어지러운 거는 별로 모르겠고 걷는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혼자서도 잘나니 이제 원장님께서 이리 와주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이 파킨슨이라는 거는 완치는 안 된답니다.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낫게 된다면은 돈을 벌어가지고 진짜 힘든 사람들 돕고 싶어요. 수술 이후에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는데 아픈 환자가 많습니다. 통증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왜 통증이 생겼을까에 대한 원인을 치료해야 재발도 덜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당장 아프고 통증이 심할 때 사람들은 진통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습니다. 그렇지만 손상된 부위는 그대로 둔 채 못 느끼게 하는 치료만 하면 척추 관절은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통합적으로 인체를 바라보는 양안방 통합치료로 손상된 부위를 재생하여 치료하십시오. 수술 후에도 아픈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재발률이 높다고 합니다. 내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겐 식사 한 끼가 또 다른 이에겐 웃는 일이 고통이 됩니다. 70세 이상 고령층 중 많은 분이 치아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100세 시대를 맞은 지금 치아 건강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협하는 치아 상실. 당신의 일상은 괜찮으신가요? 같이 대중 식사를 하게 된다든지 하면 이 뭐냐면 조심 안 하면 혹시나 빠질까 싶어 그런 것도 있고 전리하고 이 밑에 까고 잘 맞지도 안 하고 이 뭐냐면 흔들림도 좀 있고 씹을 때 뭐 아픈 것도 있지만 전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작용을 못해 그게. 걸어 다니면 못 먹으니까 막 넘어지고 뭐 사람이 막 그때 살이 쏙쏙 빠지니 지금도 살이 안 쪄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치아를 지키는 일은 단순한 미용을 넘어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기존 임플란트의 번거로움과 높은 비용, 긴 회복 기간에 부담을 느꼈던 이들에게 디지털 프라치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다시 웃고, 다시 먹고, 다시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최강덕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풀 아치는 전체 임플란트를 회복하는, 보철을 회복하는 과정에 적게는 6개에서 5개, 4개까지의 보통 우리가 all-on X라 이야기하는데 적은 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전체 임플란트 보철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도 디지털로 스캔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 보철을 하는 과정도 임시 보철을 스캔을 해서 디지털 풀 아치 보철을 완성하는 과정이 디지털 풀 아치라 보면 될 겁니다.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는 잇몸을 절개하는 게 대다수였고, 잇몸 절개를 통해서 째고 깊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디지털 풀 아치 같은 경우는 거의 잇몸 절개하는 과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정확하게 디자인된 가이드 틀을 환자 입안에 고정하고 필요한 부위에만 펀치와 드릴링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전체 임플란트 6개 정도를 식립하는 시간들이 거의 한 최소 30분도 안 걸리고 수술이 끝난다고 보면 될 겁니다. 또한 보철을 하는 과정도 전체적으로 이전에는 본을 떠서 임플란트를 만들어 넣는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 본 뜨는 과정이 입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이 끼고 있는 임시 보철을 스캔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수월하게 안전하게 보철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이 디지털 프라치라 보면 될 겁니다. 또한 기존 임플란트와 다르게 거의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시술 당일날 임시 보철물을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 보철물이 들어가면 당일부터 이렇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고, 또한 임시 보철물을 낀 상태에서 유동식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며, 최종 보철이 완성되는 시간들도 짧게는 한 달, 한두 달 내에 거의 모든 최종 보철물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이 디지털 프라치가 가지는 일반 보철, 우리 일반 임플란트와 다른 그런 부분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른 아침, 병원을 향해 걸어가는 김성신 아버님의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걸음에는 새롭게 시작된 일상의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얼마 전까지 치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편안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입니다. 이빨이 자동으로 자국이려면 쑥쑥 빠지고 그랬어요. 한 2개씩, 1개씩.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좀 스트레스 받고 하고 하니까 그때는 뭐 음식 씹는 것이 조금 불편했죠. 제가 이빨이 그러니까 저희 동생이 TV로 한 보고 난 뒤에 그래가 알고 제가 이쪽에 와가지고 원장님하고 사진 다 찍고 하니까 잇몸 자체가 안 좋다 해가지고 그래가 원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저 이빨 있는 거 전부 다 빼고 그래가 프라치를 했어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한 6개월 되셨죠, 오신 지, 그지? 예. 오늘 전체적으로 입안의 관리 상태하고 또 음식물 씹히는 상태 확인 좀 하도록 그래 할게. 예.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픽 사용할 때 요 팁들이 요 안에 밑에까지 쭉 오도록 그지? 아무래도 잇몸 밑에까지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잇몸 많이 불켜 있는 자리 요 사이에 이런 부분들에 조금만 신경 쓰시면 지난번 오셨을 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밸런스는 아주 좋습니다. 양쪽 다 잘 나오네. 김성신님
오셨을 때가 2021년도 말이었으니까 벌써 이제 5년 됐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 치주 질환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입안에 치아가 13개, 14개 정도 치아가 있는 상태였고 그 치아들을 다 발치하고 디지털 프라치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입안의 상태만 보더라도 전반적인 남아있는 치아들의 치주 질환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 그리고 파노라마상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치아가 벌써 빠지고 오셨는데 잇몸뼈가 여기까지 내려가 있었고, 여기는 치명적으로 여기까지 내려가 있고, 어금니 쪽에는 여기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치주 질환은 잇몸과 잇몸뼈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심할 경우 치아를 잃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초기에는 별다른 통증이 없어 방치하기 쉽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잇몸이 붓고 피가 나거나 심한 경우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자분 이 상태에서 치아를 전체적으로 발치를 하고 임시 틀니를 낀 상태에서 충분히 잇몸이 아무러지도록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아무러지도록 이렇게 기다렸지만 이 부분은 거의 아마 회복되기가 힘든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부분에 부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자리들을 찾아 가지고 하악 같은 경우는 6개 임플란트를 심을 계획들을 세웠었고, 상악 같은 경우는 코 밑에 있는 부분에 뼈가 있었고 상악동이 많이 이렇게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뼈 수술을 피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에다가 임플란트를 30도 각도를 주고, 여기도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상악동 뼈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울여서 심고, 또 앞쪽 부분에 심을 수 있는 자리들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어 올리고 거기에 맞춰서 보철을 만들어 넣은 그런 케이스라 보면 될 겁니다. 치주 질환이 있는 환자인 경우에 가장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지만 뼈가 완전히 다 우리가 녹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치조골이 다 소실된 상태로서 오게 되면 정말 안타깝게도 디지털 프라치를 수술을 회복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결국에는 인공뼈 이식하는 수술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이런 검진을 통해서 내 치아의 뼈 상태가 어떻다 하는 정도만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시술이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안전하게 시술이 될 수 있고, 치주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라 하더라도 디지털 프라치가 가지는 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으로 인해서 이후에 어느 정도 조금만 이렇게 관리에 신경 쓰시고 하면 오랫동안 유지되고 관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잇몸이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약해지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보철이 들어가면 이게 막 길어지거든요. 네. 예, 이 자체가 보면 요게 지금 이 상태인데, 원래 요만큼 잇몸이 있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밑으로 많이 꺼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를 닦아야 될 부분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 밑에를 닦아줘야 돼.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요 디지털 프라치 들어가고 임플란트 들어간 밑에 여기를 닦아줘야 되니까 여기를 좀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데, 안쪽에도 이렇게 하면 아주 좀 쉽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쿠아픽 물 청소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밑에다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오늘 그 관리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1년에 한 2번 오셔서 관리 받고 스케일링하고 이렇게만 하시면 오래오래 10년 넘게 오래오래 잘 쓰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가 끼고 관리가 안 되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염증도 생기고 치주 질환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디지털 프라치 같은 경우는 구조상에서 있어서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임플란트 뿌리가 이 심어진 부위와 그리고 이 보철이 연결되는 부위까지의 이와 같이 최소한 우리가 4 내지 5mm 이상의 그런 그 중간 기둥이 다시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저류되는 그 음식물들이 임플란트 쪽까지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 정말 환자분이 뭐 몇 주나 몇 달 이상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닌 한에는 기존의 그런 임플란트나 우리 잇몸 상태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주 질환 때문에 치아를 빼고 디지털 프라치를 시술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적당한 그런 관리만 이렇게 잘 유지된다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시술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빨 빠졌을 때는 제가 체중이 한 3kg 정도 빠졌어요. 못 먹고 못 씻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 정상적인 몸무게로 돌아왔고, 옛날에는 입이 조금 고르지 않다가 지금은 완전 고르게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보통 이제 연세가 좀 있고 하면 틀니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니보다는 이 프라치가 훨씬 편리하고 관리하기도 쉽고 그런 것 같아요. 요식업에 몸담았던 40년, 입맛 하나로 수백 명을 상대해야 했던 시절이 이제는 지난 추억이 되었습니다. 5년 전 가게를 그만둔 최용 아버님은 기존에 시술했던 임플란트로 인한 문제와 틀니의 불편함으로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디지털 프라치를 알게 된 후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위에는 완전 이제 틀리고 틀리 밑에 이제 3개 임플란트를 동네 그 치과에 가가지고 3개를 했어요. 이 원 국가에서 그 지원하는 거 있지. 그거 이제 받으면서 3개를 했는데, 여튼 이거 수술을 째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요. 여튼 여기 이쪽으로 시퍼레 멍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이 뭡니까 이빨 빼고 나서 저거 아물 때까지 그 동안에 이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임플란트는 안 됐거든요. 같이 대중 식사를 하게 된다든지 하면 이 뭐냐면 조심 안 하면 혹시나 빠질까 싶어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 뭐냐면 이 잘 안 맞지. 틀리하고 이 밑에 거하고 잘 맞지도 안 하고 이 뭐냐면 흔들림도 좀 있고. 엑스레이 검사를 받는 최용 아버님, 뼈의 밀도,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상태 등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한 부분까지 분석해 치아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오늘 입안에 관리되는 상태하고, 그리고 또 입안에 음식물 씹히는 상태하고 좀 확인하고 검사를 해드릴게요. 드시고 싶은 거 이렇게 마음대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이게 이제 강화삭이 전체적으로 지르코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단해서 어지간해가지고는 이렇게 탈이 생기거나 이상 생기거나 하는 경우 없거든요. 없으니까 잘 이렇게 식사하시면 되겠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해보실까요? 다음으로 쉬고 한번 해보시고. 밸런스는 아주 좋습니다. 양쪽 다 괜찮고요. 자, 됐습니다.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최용 환자분 또 연세가 이제 좀 되시고 이렇게 되셔서 틀니를 지금 계속 지금 위에는 상악은 끼고 있었고, 밑에는 치아가 몇 개 남아있는 상태에 한쪽에 임플란트를 기존에 시술을 받고 오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밑에 임플란트를 시술 받을 때 너무 힘들어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위에 부분도 임플란트를 시술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디지털 프라치에 대한 부분들이 본인이 알고 오시고 또 병원에 오셔서 설명을 쭉 듣고, 또 기본적으로 이를 뽑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했을 때, 또 임플란트 시술할 때 굉장히 이렇게 수월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확인을 하시고 본인이 또 직접 시술을 받으셨는데 아주 수월하게 안전하게 시술이 되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지금 아래 위로 디지털 프라치를 통해서 치아를 회복해서 식사를 아주 잘 하시면서 이렇게 행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이와 같이 임플란트가 왼쪽에 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상악의 좌측 부분의 잇몸뼈들이 더 많이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악동도 더 많이 내려와 있고, 반면에 우측은 그래도 이렇게 상악동이 내려와 있긴 하지만 뒤쪽 부분의 뼈들이 어느 정도, 앞쪽 부분도 뼈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위에 부분들은 앞쪽에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심을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웠고, 그리고 여기 뒤쪽 부분에 뼈가 있어서 여기에도 임플란트를 하나씩 심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디지털 프라치로 회복을 한 그런 환자분이라 보면 될 겁니다. 환자의 미소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시간과 기술이 있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기술은 환자 맞춤형 보철물을 제작하는 자체 기공실에서도 빛을 발하는데요. 숙련된 기공사들은 3D 스캐너와 프린터, 캐드캠 시스템을 이용해 환자의 구강 구조에 최적화된 보철물을 정밀하게 디자인하고 제작합니다.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색깔이나 모양, 또 형태, 또 그 치아의 그런 사이즈, 크기나 이런 부분들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외주로 우리가 보내게 될 것 같으면 시간이 뭐 이틀이고 3일이고 이렇게 빨리 해도 그렇게 걸릴 수 있지만 자체 기공소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당일에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만에 바로 이렇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케이스가 좀 까다로운 케이스인 경우는 우리 직접적으로 기공 작업을 하기 전에 입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될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 고퀄리티의 그런 우리가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자체 기공소를 가지는 그런 큰 장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은 하나보다 10가지입니다. 진짜 거짓말을 하나도 보탬없이 고르게 딱 돼가 있고 보기도 또 좋고 잘 먹으니까 첫째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마음이 항상 즐겁고 그렇습니다. 양산에서 부산까지 먼 길을 달려온 최순희 할머니는 친구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치아 문제로 힘들었을 때는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어 쓰러지기도 했을 뿐 아니라 틀니로 인한 불편함에 일상마저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한 몇 개 있었는데 그 양산에서 다 빼는 거라 이거 다 빼야 된다고. 그전에는 그래도 요 앞에 4개인가 몇 개 갖고 잘 먹었거든요. 자기는 식은 대로 했는데 못 먹어요. 그러니까 더 못 먹는 거라 씹을 때 뭐 아픈 것도 있지만 전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작용을 못 해 그게. 걸어 다니면 못 먹으니까 막 넘어지고 뭐 사람이 막 그때 살이 쏙쏙 빠지니 지금도 살이 안 쪄요. 안녕하세요. 오셨으니까. 예. 씹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어떻게 관리가 잘 되는지 하는 부분들 검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양쪽으로 밸런스는 지금 잘 맞고 안정적이거든요. 그 음식 씹히는 게 보통 우리가 보면 그냥 이렇게 찹찹찹 씹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갈면서 이렇게 음식을 씹기 때문에 요 갈면서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고기가 이제 조금 안정되도록 우리가 조정을 해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식사하시고 이래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이 살짝 어색해. 그렇죠, 그죠? 한번 볼까요? 오른쪽은 여기까지 이가 임플란트 들어가시니까 뒤에 이가 달려 있지만 그 달려 있는 힘 자체 가지고는 큰 힘이 안 나요. 지금 다 물어보시고 밸런스는 해보세요. 양쪽 다 좋습니다. 잘 하고 계시고 다 물어볼까요, 한번요? 관리하시는 거는 워낙 관리는 신경을 잘 하시기 때문에 볼 것도 없습니다. 100점입니다, 이거는. 해보세요. 99점도 아니고 100점이에요. 잘 하고 계시고 오래오래 잘 쓰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수고하셨고 씹히는 거 확인 좀 하고 또 검사하고 체크하고 우리 가시도록 그래 할게요. 오래오래 잘 쓰시고 최순희 님도 이제 연세가 제법 되시고 또 고령의 환자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위에는 기존에 환자분이 임플란트를 심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태였지만 밑에는 2개의 임플란트만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오버덴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오버덴처를 사용하다 보니까 환자분이 틀니로 인해서 굉장히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였고 이런 경우에는 오버덴처가 어찌 보면 답이었고 참 어려운 시술이었고 뼈수술하는 것도 시간도 그렇고 환자분이 고생하는 것도 그렇고 비용이 드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시술이었지만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이분도 디지털 프라치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뼈의 그 어떤 폭이나 높이가 이 정도였다고 보면 되는데 이 부분은 이것밖에 지금
이 정도밖에, 한 절반, 여기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고, 좌측에 봤을 때 신경이 내려오는 길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수술이 될 수도 있고, 또 우측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 같으면 여기는 거의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 될 겁니다. 간혹 신경을 변이하는 전신마취에서 수술을 해서 어금니까지 시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다행히 이 환자분은 확인을 해보니까 뼈가 살아있는 부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버덴치 하면서 보통 이게 너무 딱 붙어 있으면 중간에 심을 수가 없는데, 여기 중간에 심을 수 있는 자리도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좌측에 이렇게 30도 기울여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우측에도 30도 기울여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여기는 아예 심을 수가 없었지만 이 부분에 뼈가 조금 이렇게 살아있는 자리가 있어서 여기에 아주 조금 숏한 짧은 임플란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구조에서 또 힘을 더 준 그런 환자분 치료 수술 과정이라 보면 될 겁니다. 치료가 끝나고 근처 음식점을 찾은 최순희 할머니는 이제 음식을 앞에 두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맛있는 음식을 씹고 넘길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녀에게 식사는 단순한 끼니를 넘어 소중한 일상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뭐 뺐다 낀 것도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완전 다른 세상이야. 신경 안 쓰니까. 저녁에도 낀 가야지, 또 씻어갖고 담가놔야지, 또 뭐 어떨 땐 또 잊어버리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러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 프라치를 만나는 거는 진짜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지난 수년간 1000여 명이 넘는 환자분들이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받으시면서 일관되게 동일한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받았으면 참 좋았을 걸, 참 디지털 프라치 시술 받기를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위의 분들에게 그리낌 없이 아주 당연하게 소개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디지털 풀 아치를 통하여서 마음껏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디지털 풀 아치를 통하여서 활짝 웃고 건강한 사회생활로 회복되기를, 자유로운 사회생활로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 높고 건강한 삶이 디지털 풀 아치로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조건은 많지만 그 시작이자 기본 중 하나는 바로 치아 건강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치아 건강에 관심을 가진다면 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